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종민 부연구원님께서 한옥 체험업 동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옥 체험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종민입니다. 순서는 한옥 체험업과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한옥 체험업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김정현 대표님과 이현진 집주인이라고 하셨죠. 집주인님께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데 반해 저는 좀 딱딱할 수 있는 숫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옥 체험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옥 체험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숙박 체험에 적합한 아니면 한옥으로 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 운영에 대해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신고 절차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옥을 가지고 숙박 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농어촌 이해 지역에서 도심 지역에서 영업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이라는 업의 산업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여기는 한옥에 대한 기준이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구조로서 한식 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한옥을 가지고 숙박 및 식사 체험 등에 딸린 전통문화 체험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 체험업은 2009년도에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면서 2010년부터 등록이 되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산업 기초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이 4년 동안 등록된 업체는 총 797개이고요. 관광편의시설업은 4,000개, 37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17.5%가 업체 수로서는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년간 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시면 약 140%, 2배 넘게 업체 수가 증가가 되는데요. 이 업체들은 대부분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경상북도에,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 전라북도, 그 다음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그래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절반 이상이 부합하고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약 2조 가량 되는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2조 3천억 원, 2010년에는 2,500억 원, 2012년에는 2,7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 한 6조 8천억 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옥체험업은 처음에는 79억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160억, 250억이었다가 2013년에는 160억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비중, 관광편의시설업 등 한옥체험업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꾸준히 증가하다가 역시 좀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업체당 한옥체험업 평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2,500만 원, 3,700만 원, 4,700만 원이었다가 2013년에 2,200억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한옥체험업 업체가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들이 거의 93%를 저희가 다 1억 원 미만의 매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종사자 규모 수도 5명 미만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90%가 넘게 대부분이 5명 미만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옥 체험 숙박시설 현황입니다. 우수한옥 숙박시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옥 체험업 등록업체 중에 친절성, 고객 서비스, 시설 편의 서비스를 심사하여 한옥 스테이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류를 접수받아서 서비스 심사, 현장 심사,
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또 2년 후 경신심사, 또 민원이 발생했을 시 특별심사,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인증 취소, 그리고 뭐 사업자 변경, 건축물 개보 수시 개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수한업 체험 숙박시설은 한옥체험업 중에서 까다로운 기준들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인증을 받게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옥스테이라는 홈페이지에 업체를 홍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 세면도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은 한옥체험업이 767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331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옥체험업 등록업체의 약 83.4%가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은 경상북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한옥체험업 분포 현황과는 다르게 원래는 전라남도가 한옥체험업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우수한 업체업 숙박시설로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업 숙박시설의 규모를 보시게 되시면 30평에서 40평형 미만인 업체가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에서 60평형 미만이 21%, 30평형 미만의 아주 소규모인 시설이 14.5%에서 20평 미만의 업체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객실수 또한 5개에서 6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20%이고요. 3개에서 4개가 27.3%, 2개 이하의 아주 작은 시설이 12.6%, 그래서 6개 이하의 객실로 대부분 소규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 이용 수입니다. 올 평균 135명이 방문한다고 통계는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3인 이상의 가족 단위가 거의 60.3%로 그냥 많이 높았으며, 커플 또는 부부 2인으로 구성된 인원이 20.9%, 단체 여행객 11.6%, 1인이 6.6%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단체 여행객을 받기가 좀 힘든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객실 선물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통방식 체험이 가능하고 현대적 편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객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방식 체험이 가능함과 동시에 현대적 편시설이 구비된 객실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월 평균 총수익 310.6만 원으로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 총수익은 163.8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의 50% 정도가 순수익이 아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역 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빨간 선이 순수익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64만 원, 대전 충남은 167만원, 대구 경북은 25만원 정도, 부산 울산 경남은 150만원, 경기 전남 중국은 27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업체 수를 말씀드렸을 때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 수가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서 좀 이렇게 파일을 좀 많이 나눠가져서 품격이 좀 많이 맞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체험 숙박시설에서 숙박 서비스 이외에 체험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식 서비스가 목표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주황색이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서비스 이용률을 보시면 이 도식 서비스가 66.4%가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밑에 보시는 월 평균 수입이 도식 서비스로 인해서 28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 안내 서비스, 문화관광센터 서비스,
전통놀이 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는 서비스가 그냥 이용료도 높고 가장 큰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 체험 서비스를 잠깐 보시면 서비스 제공률은 87% 다소 낮은데 서비스 이용률은 또 그것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서비스도 제공도 잘 안 하고 이용도 잘 안 하면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아이템으로 보여집니다. 자연체험 서비스, 생활체험 서비스도 체험 서비스 같은 경우, 특히 자연체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률은 낮은데 이용률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서비스가 좀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좀 더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원사항 및 향후 요구사항들을 여쭤봤는데 그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항들은 대부분 시설 개선 지원, 인프피 지원, 이런 건축물 위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자체에서. 근데 이제 향후 요구사항으로는 건축물이 아니라 자기 건축물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의 개선들을 가장 많이 말들을 하셨고요. 홍보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한옥스테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해서 관광객을 유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옥체험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소수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낮게 보여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간 한옥체험업 시설들이 운영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옥체험업이라는 고유한 산업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옥체험업은 민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엄청난 대단한 수익을 얻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약간 한옥체험업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선언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체험과 현대적 시설 편의성을 동시에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 구성도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의 이용률이 좀 50%, 이 서비스를 제작하는 전부 다 50% 미만이었는데요. 한옥체험업이 객실 두세 개 정도 딸려있는 한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체험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체험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냥 어차피 여기는 민박 사업이니까 이 정도의 수익은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한옥체험업 등록 업체 수를 보시면 4년 만에 2배 넘게 가까이 성장을 하였고 업체 수만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타일을 계속 나눠가는 식으로 돼서 언젠가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대부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품질 향상과 스파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숙박을 위주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설들을 해외에 있는 일본에 있는 료칸들을 알아봤는데요. 전통 료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식주라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같이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전통 료칸을 일본 문화의 수도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설적인 것도 전통적인 일식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료칸은 전통 료칸 특이하게 온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잘 차려진 전통 음식, 향토 음식과 일본 전통 옷을 입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통 료칸에 가기 전에 가운데 전통 료칸에 간다라고 하면
전통 역할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좀 이렇게 상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옥 체험업에 대한 판단했을 때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옥 체험업은 의식주 중에서 주 중에서도 숙박 체험이 위주가 되는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한옥이고 안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가서 한옥에서 체험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아래에 있는 사진은 되어야 내가 한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동 전통 리조트에서 구름의 조직으로 나오는 식사인데 그렇게 향토 음식을 먹었다 안동에서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옥 체험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숙박 체험의 첫 번째로는 숙박 체험의 품격 제공이 이용 편의성 증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 체험업 시설 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 두 장이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우수한옥 체험 숙박 시설의 사진입니다. 풍랑집에서 잤는지 제가 한옥에서 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본 왼편에 있는 사진에서는 가면은 그래도 내가 한옥에서 체험하고 왔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전통적이지는 않지만은 방범상의 문제로 반 유리문을 설치해서 여기 시간장치를 하게 되는 거고 현대적인 요소가 도입되었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느낌이 좀 살아있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입지 및 규모에 따른 특화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도면이 3칸짜리 집인데요. 안동 전통 리조트 구름에 있는 3칸짜리 집입니다. 공사 전후를 보시면 3칸짜리 집에 방이 3개 있던 것을 하나를 아예 커서 욕실을 만들고 방을 좀 하나를 커서 또 커다란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실의 사진이 오른쪽인데요. 물론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한옥 체험하러 가서 이런 데서 한옥의 밖에 풍경도 보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동교육 구름에 있는 큰 미용자형 집인데요. 여기에서의 특화 요소는 방 유닛별로 화장실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다 도열 화장실을 두었다는 게 특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 사례를 이분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이분들이 이렇게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꾸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많이 보고 잘 지어진 것도 많이 보고 따라하든지 아니면 응용하든지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원센터에서는 한옥 고치는 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옥 고치는 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통 묘판을 말씀드리면서 의식주 체험이 같이 균형 있게 체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스타일의 타 분야, 한복, 한식 과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비 문화가 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한옥 체험업이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약 75%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포자자 대표님도 오시고 계셨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한옥 체험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는 이게 개별 사업 체별로 자기가 알아서 국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협의체 구성을 좀 지역별이든 협의체 구성이 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표는 그 우수한옥 체험 숙박시설에서 심사 기준인데요. 심사 기준들을 읽어보셔도 대부분 한옥 체험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기준들이 많이 작성되어 있고, 이 청결도와 체험 프로그램을 보시면 청결도가 2.1고 13점이고, 체험 프로그램은 근데 전년 대비 2.2 감소하고 청결도가 2.1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 지금 한옥 체험업이 전통 체험이라는 부분이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사 기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는 국가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하시도록